요새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걸린 분들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라서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또 독감도 같이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검사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환절기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트윈데믹이 걱정이 되고 있답니다. 안 아프고 건강한 가을 겨울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네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제는 안전 문자 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시 반등세입니다. 그러니까 7차 유행이 일찍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제 기준으로 31일 0시 기준으로는 675명이 확진됐고 네. 위중증자는 16명, 병상 가동률은 40%대인데 실제로 이제 확진자를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실제 네. 확진이 돼도 검사하지 않는 분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매일매일의 추세를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볼 때 더욱에는 환자가 많이 늘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체감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예. 7차 유행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이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폭등하고 난 뒤에 네. 그러고 난 뒤 한 달쯤 뒤에 우리나라가 대유행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추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11월은 조금 이르다 보통 1, 2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했던 확산 추세는 11월쯤에 좀 이전과 같은 유행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사실상 지금은 7차 유행 초입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점점 이 코로나19 환자 숫자가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곧 우리나라도 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자가진단 키트 해보시고 두 줄 떠도 이렇게 병원 가서 확진 판정을 잘 안 받으신 분들 간혹 있어서 그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예. 이 변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거든요. 이 뭐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일단은 생각하실 때 주 변이가 있고 하위 변이, 그러니까 이제 작은 변이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새로운 변이들은 하위 변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바이러스고 그 중에서 BA5번이 지금 유행됐고요. 지난달 첫째 주 기준으로 99%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중에 99%가 BA5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퍼센트가 많이 줄은 거죠. 87.6%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퍼센트는 다른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다행스러운 건 지금 BA5의 하위 변이들이 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BA5에서 발생된 BF7, 그 다음에 BQ1, BQ1-1.1,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을 불렸던 BA2에서 발생된 BA2.75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름도 외우기 힘들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BQ가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변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칭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변이들이 기존의 BA5보다 감염이 높다라고 해서 별명들이 많이 붙었는데요. BQ1은 티폰이라고 이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으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동물입니다. 티폰. 그리고 BQ11은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머리가 새 딸린 개. 왜냐하면 미국에서 벌써 이러한 그 변이들이 점유율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변이들이 조합되어 있는 XBB라고 하는 새로운 또 변이가 싱가포르에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러한 변이들이 이전에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위중 정도가 높거나 치명률이 높을 때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아직 심각한 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일일이 다 그런 거를 다 보일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 또 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환자 뭐 변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검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는 거죠.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증가하는 이유가 결국 이런 감신도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로 인한 혜택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뭐 지원금이 거의 없고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도 뭐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문제는 네. 자가격리를 하든 안 하는 감시를 전혀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알아서 셀프 자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확진이 되더라도 굳이 자가격리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대유행을 하거나 또는 네네네. 변이가 발생했을 때 다시 경각심을 올리는 기회가 될까라는 부분은 아직도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네.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네. 아니면 사망자가 속출한다거나 이런 저 급작스러운 뉴스, 그러니까 급박한 뉴스들은 사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리고 한번 알아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또 약간 걱정인 게 독감이 또 유행하는데 올해 독감이 또 그렇게 독하다. 뭐 이래가지고 코로나19랑 이제 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좀 힘들게 예. 독감 치료했다 이런 분들도 간혹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 후각이 이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코로나19 증상은 거의 독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몸살, 콧물, 그러니까 독감이 증상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의 독감은 더욱더 좀 의미를 가지는 거죠. 지금 독감 의심자 수가 1000명당 7.6명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6점대를 넘어서면 이제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게 됩니다. 네네. 3년 만에 다시 이게 됐거든요. 이전에 작년 같은 기준에 비해서 4.7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예년과 같은 수준까지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감염병을 막는 것도 이제 이전 수준으로 경각심이 없어졌다. 마스크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정도로 뭐 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내 들어갈 때 식당 들어갈 때 보면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예. 마스크 벗고 계속 있다가 예. 이제 셀프바 같은 데 갈 때, 예. 어이구, 내가 마스크 벗었네, 그러고 다시 쓰고 다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출입구를 지나기 위한 어떤 표식으로 마스크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밖에서는 쓱 빼고 있다가 안에서는 쓰고, 그러니까 다시 벗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의 형태 이제 치명률이 낮고 위중증 낮은 상태에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독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지금 청소년층의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유행 기준에 3배에 육박한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활동성의 증가와 그리고 청소년들이 특히나 개인위생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거의 뭐 독감 환자라는 게 결국 독감이 코로나19와 같이 유행하는 유행성 질환인데 예, 예. 이런 유행성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이제 요즘에 안타깝지만 말씀드리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눌러져 왔던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해방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독감 유행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백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예. 백신이 종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그리고 뭐 파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도 뭐 개량 백신 해가지고 예. 추가로 뭔가를 또 이제 접합해가지고 나오고 예. 그러면 이제 뭐 2차까지 맞고 3차를 좀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조금 유행하게 되면은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추가 접종할 수도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새로 나온 뭐 노바백스면 뭐 이런 백신들 예,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에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동절기 예방접종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이가 백신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가라는 것은 이전에 유행했던 델타 백신, 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체와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를 같이 만드는 백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두 종류를 예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가 백신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유행했던 BA1, 2에 대한
이가 백신 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4.5에 대한 이가 백신 이렇게 두 종류가 남아 있는데 가장 최신의 백신은 화이자에서 나온 BA.4.5에 대한 이가 백신이 가장 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뜻 가장 추천하는 것은 물론 BA.4.5에 대한 이가 백신이 가장 최신의 백신이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백신과 기존의 이가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의 이가 백신과 그러면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급적 BA.4.5를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만 가능한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BA.4.5가 포함되어 있는 화이자의 이가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최신의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서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RNA 백신 다른 백신은 노바백스나 SK에서 나온 그런 다른 백신들을 맞는 것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백신에서는 처음 시도된 백신이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예. 노바백스는 거기에선 조금 자유로운 기존에 그렇죠.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건가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은 좀 높은 백신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노바백스 맞고 난 뒤에 불편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이 오늘 방송 듣고 내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예. 고민하실 것 같은데 난 3차까지 맞았다. 예. 그런데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4차를? 4차를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고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맞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중증도가 줄었다고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 꽤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대부분 많고요. 물론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를 꼭 맞기를 부탁을 드리고 50대 이상도 40대에 비해서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50대 이상도 2차적으로 권고에 해당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혈압당뇨나 같은 기저질환자들도 맞고를 권고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40대까지의 어떤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는 아닙니다. 물론 18세 이상 성인은 맞아도 된다라고 허용은 했지만 적극 권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40대까지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는 자기네 건강 상태를 보고 접종을 권고하고요. 50대 이상은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적극 권고를 다시 하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입니다. 예, 지난번도 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서로 교차 접종 한꺼번에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좀 띄워서 맞아라 이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원래 독감이 유행이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2, 3월까지가 지속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시기고 오히려 넘기는 것보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접종하거나 아니면 따로 접종하려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독감 접종을 하고도 몸살하는 분이 있고 이제 코로나19 접종을 하고 난 뒤도 몸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를 동시에 접종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네네. 지금은 독감 접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코로나19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그 시간적으로 그 여의치가 않는 분들은 네네. 한쪽 발에 각각 하나씩 맞는 것도 좀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예. 아, 참 어렵습니다. 예. 진짜 이 코로나19가 뭔가 이게 좀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스크를 될 것 같기도 한데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말 과도기여가지고 뭐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내가 실제로 겪어본 또 코로나19는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저도 확진이 됐다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로서도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성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안타까운 건
위중증 환자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염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한테 전염이 됐을 때는 그분한테는 생명이 진짜 경각이 될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아직도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공포감이 이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김동완 선처럼 지금은 과도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과도기를 지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코로나19에서 해방됐다 이런 시기가 올 수 있겠죠? 예, 곧 아마 그럴 뭐 특별한 변이나 변수가 없다면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아유, 네. 마지막 말씀이 또 불안하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일교차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감기, 독감